오늘은 아이오아로 이 아이오아의 사용법을 어떻게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심플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디지털 전환이에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기존의 이런 아날로그 업무 방식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회의라든가 미팅으로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 이루어졌었던 이런 업무를 어떻게 협업 툴을 활용을 해서 심플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은 아무리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어떤 형태의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많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업무 문화가 애자일 문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적시적소에 딱 맞게 타이밍에 맞게 언제든지 이런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들도 플랫하게 애자일 형태로 바꿔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업무 형태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추구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아실 필요가 있고 이 뒤에 이런 협업을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는 세 가지 협업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 어떤 협업이냐? CEO께서 오다를 생성을 하십니다. 이 오다를 생성을 하셔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 중간 관리자들과 공유를 하시는 이런 협업이 있겠죠. 먼저 이제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중간 관리자들끼리 이 부서의 경계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CEO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의중을 해석을 해서 이 부서들끼리 이제 협업을 하는 이 부서의 장들끼리 협업을 하는 이런 케이스의 협업이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중간 관리자들끼리 이제 어떤 CEO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파악을 해서 실무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는 이런 케이스의 세 가지 협업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협업을 아이오아로 투영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오아의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오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경영 CEO의 뷰예요. 보통 일반적인 협업 툴이라든가 그룹웨어라든가 여러 솔루션들의 메뉴를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위에부터.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불과 버튼이 몇 개 없어요. 딱 봐도 되게 심플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체 하나의 이 화면이 해당 이 주체의 메인 포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사람마다 이런 메인 포탈 화면이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은 대시보드, 그리고 우측은 태스크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태스크보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서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추가를 하고 그들끼리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날까요? 당연히 회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지만 오프라인 회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회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착안해서 나온 게 이 대시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는 한마디로 프로젝트 보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디테일한 태스크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의 업무에서 그 업무 하나의 어떤 디테일한 협의까지 대시보드를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시면서 안건을 도출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회의에는 여러 사람들을 추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문서도 공동 편집을 하고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해서 태스크 보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현장을 먼저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신규 태스크 보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 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해볼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이 프로젝트 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구성원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위주로 먼저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마케팅 팀장님이 먼저 계실 거죠. 마케팅을 했으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일어날 거고, 연구 개발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겠죠. 생산 팀장님. 그리고 생산이 됐으면 뭐합니까? 이제 영업을 해서 바로 이제 판매에 돌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을 해서 회사에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를 어떤 자금을 관리해주는 관리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역시 이제 관리부서까지 마복렬 팀장님을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근데 여기서 지금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4가지의 권한 설정이 부여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할당된 태스크에다가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할당된 태스크는요, 자신들이 할당된 태스크만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권한 부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태스크들이 프로젝트 현장에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게 되면 업무에 방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나한테 속한 이런 태스크만, 그것만이라도 좀 잘 처리해보자 라는 의미로 여기서 설정된 권한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권한 설정을 하시고 태스크 보드를 생성을 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현장 보드, 그쵸? 그 인터페이스를 그냥 단순히 좌선식 필기체, 이런 어떤 게시판 형태의 그런 어떤 딱딱한 UI를 제공하지 않아요. 3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의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3가지로 골라서 작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버블 형태, 또 하나는 이런 워크플로우. 이 워크플로우는 이제 칸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칸반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토요타 자동차에서 어떤 생산에 대한 공정 개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가 있고 또 간트 차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가 나의 선호에 맞게 또는 나의 어떤 취향에 맞게 골라서 택일해 가지고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하신 이 워크플로우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순식간에 우리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이경영 CEO께서 이제 제작을 하셨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 보드가 만들어졌으면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이루고 있는 카테고리, 즉 액티비티들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액티비티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업의 어떤 가치 사슬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기업이 어떤 하나의 결과에 어떤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서가 액티비티가 되겠죠. 이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EO께서는 우리 기업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는데, 마케팅 부서부터 관리 부서까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까? 각 부서별로 어떤 해당 안건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 그래서 색깔을 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케팅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연구부서가 있죠. 연구부서. 또 여기서 역시 색깔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카테고리 버튼을 드래그해서 끌어놓고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생산 부서 색깔을 주고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부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유동성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보편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안에 이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태스크가 마케팅 부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태스크는 드래그를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더블 클릭을 통해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회사만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 잘 될까요? 아니죠. 지금 상황은 외부 환경을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외부 환경 조사, 그리고 이로써 외부 환경 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컨셉 도출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연구 계획은 뭐를 하겠습니까? 아이템 컨셉 도출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개발 계획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BOM 리스트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착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부서 같은 경우는 생산 계획을 연구소의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생산 계획에 들어가실 거고요. 또 본격적인 생산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영업부는 뭐를 하겠습니까? 마케팅에서 뭔가 아이템이 컨셉이 도출이 되고 연구소에서 그거에 관련된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됐고 생산부서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대각 어떤 이런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제안서를 만드실 수 있겠죠. 미리 제안서 작성.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을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안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안서가 만들어지면 이제 제품 라인업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질 거고, 이를 통해서 어디에 이제 이 영업이 먹힐지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고객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겠죠. 그럼 관리부서는 이제 어떻게 분기별로 매출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측하고 판단을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울 거고, 그죠? 자금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뭐 회사채 발행이라는 이런 또 특수한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경영 CEO께서 얼마나 이제 급하시면 이런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조직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 이 조직이 해야 될 업무를 자신이 이제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리 배분을 한 거죠. 이 안에 무조건 사람들이 다 추가가 돼서 이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CEO께서 여기서는 이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팀장님들이 이 프로젝트 룸 안에 포함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이 부서별로 할당된 태스크들과 액티비티를 제작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CEO가 오너십을 갖고 쭉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